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마크 앤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행복할지 불행해질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 어떤 가치를 지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두 가지의 예를 들 건데요. 똑같이 밴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1983년) 재능 있는 젊은 기타리스트 한 명이 밴드에서 쫓겨났다.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밴드는 막 음반 계약을 체결해 첫 음반을 녹음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그때 밴드는 기타리스트를 쫓아냈다. 경고도 의논도 떠들썩한 송별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며 말 그대로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그는 되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난 어쩌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음반 계약이란 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특히 요란한 시대 메탈 밴드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버스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즈음 기타리스트는 자기 연민에 벗어나 새 밴드를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새 밴드를 엄청나게 성공시켜서 과거의 밴드가 자신들의 결정을 영원토록 후회하게 해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며 멋지게 성공해서 TV와 라디오, 포스트 잡지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내 모습을 보게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디선가 햄버거 패티를 뒤집고 허접한 클럽에서 공연을 마친 뒤 밴에 짐을 싣는 신세일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배우자와 결혼해 뚱뚱한 주정뱅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앞에서 미친 듯 연주하고 그 모습은 TV로 생중계될 것이다. 배신자들의 눈물로 목욕을 한 뒤 눈물 한 방울마다 빳빳한 $100 지폐 한 장씩 사용해 닦아낼 것이다. 자기가 나온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시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음악에 홀리기라도 한 듯 작업에만 몰두했다. 이전 밴드보다 훨씬 뛰어난 최고의 연주자를 모집하는데 몇 달을 들이고 수십 곡을 만들어 엄격하게 연습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야망에 기름을 끼얹고 복수심이 영감을 주었다. 약 2년 뒤 그의 밴드는 마침내 음반 계약을 따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낸 밴드의 첫 음반은 50만 장이 넘게 팔렸다. 이 기타리스트의 이름은 데이브 머스테인이다. 그가 만든 밴드는 바로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다. 이후 메가데스는 음반을 22,500만 장 이상 팔았으며 세계로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머스테인은 헤비메탈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를 쫓아낸 밴드는 메탈리카였습니다. 메탈리카의 음반은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메탈리카는 역대 최고의 록 밴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2003년 한 인터뷰에서 머스테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느낄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마음속에서 자신은 영원히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메탈리카와 비교해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해요. 데이브 머스테인은 밴드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너무나 끔찍했던 나머지 메탈리카와 비교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과 자신의 음악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극복하고 메가데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에도 자신의 삶을 메탈리카의 성공을 기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머스테인은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를 찬양하는 팬들이 넘쳐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메탈리카보다 잘 나가야 한다는 기준은 머스테인이 록스타로 우뚝 서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결국 성공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를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시련을 겪고도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 비틀스의 전 멤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밴드의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 출신의 신예 밴드 비틀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머리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밴드 이름은 더 우스꽝스러웠지만 음악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끝내줬기에 음반 업계의 눈길을 끌었죠. 존이 리드 보컬과 작사 작곡을, 동안의 소유자 폴이 낭만적인 베이스 연주를, 조지가 반항적인 리더 기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머가 있었죠. 넷 중 드러머의 인물이 제일 훤했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그에게 열광했으며 잡지에 얼굴이 가장 먼저 실린 것도 밴드에서 가장 프로다운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 중 몇몇은 존이나 폴이 아니라 그가 밴드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베스터입니다. 1962년 첫 음반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세 멤버는 매니저인 브라이언 옙스타인을 따로 불러 베스트를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옙스타인은 고심했어요. 베스트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새 멤버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 뒤 첫 음반 녹음을 불과 3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옙스타인은 마침내 베스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가서 다른 밴드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위로도 없이 그저 다른 녀석들이 내가 나가길 바란다고 한 뒤 행운을 빈다는 말만 덧붙였다고 합니다. 밴드는 후임자로 나이 많고 코가 큰 괴짜
링고 스타를 드렸습니다. 링고는 머리 모양을 존, 폴, 조지와 똑같이 맞췄고 문어와 잠수함에 가는 노래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말했습니다. 그래, 젠장 해보지 뭐. 베스트를 해고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열성팬인 비틀매니아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존과 폴과 조지와 링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인이 되었죠. 당연히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하염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베스트에게 1960년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965년에는 비틀스 멤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음악 활동 역시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어요. 3년 뒤에는 자살까지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두었습니다. 베스트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머스테인과는 달리 베스트한테는 그럴싸한 후일담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지도 백만장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1994년에 인터뷰에서 베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비틀스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릴까요? 베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비틀스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정가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다른 식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성과 명예도 물론 좋지만 베스트는 사랑스러운 가족, 안정적인 결혼생활, 단순한 삶 등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게다가 2000년대까지도 줄곧 드럼을 연주하며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룬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뿐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베스트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는 어떤 가치와 기준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차근차근 술술 풀리는 좋은 문제를 낳고 어떤 것은 그 반대로 나쁜 문제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쾌락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우면 그 결과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세우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삶을 사실상 망가뜨리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즉 삶에 안정을 주고 그 결과로 행복과 즐거움, 성공을 전해주는 것에 신경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삶에 안정을 주고 그 결과로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성공을 전해주는 가치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